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재명이 국제 무대의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한 그 불쌍한 외교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트럼프도 없고 시진핑도 없고 일본도 빠진 에이펙, 안고 없는 찐빵, 스프 없는 라면, 그야말로 내용물 제로, 껍데기 외교의 끝판왕입니다. 며칠 전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일본의 우파 여성 총리 당선 직후예요. 트럼프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보수 정부엔 상, 좌파 정부엔 제재. 다시 말해 보수 정부엔 당근을 주고 좌파 정부에는 채찍을 주죠. 이게 트럼프식 외교의 기본 룰입니다. 결국 일본은 보상을 받았고 한국은 버림받았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재명 정권을 동맹으로 보지 않습니다. 리스크 요인, 딱 그겁니다. 한국은 25%의 자동차 관세를, 일본은 15%의 자동차 관세를. 안 그래도 경쟁력에 밀리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일본은 더 관세를 인하를 한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중국이 트럼프에게 1조 달러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관세 좀 풀어주세요. 그야말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트럼프는 철저합니다. 말로는 안 통하고 돈으로만 통하는 사람. 그 앞에 중국조차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는 제국주의다. 미국은 망할 것이다. 반미 구호 외치며 정신승리 중이죠.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체제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붙었고 중국은 돈으로 생존권을 샀고 유럽은 조용히 관계 복원 중이에요.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뒤로 갑니다. 반미, 반일, 반시장, 그리고 친중이죠. 정작 빨아제끼던 중국마저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미국에 내고 미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 외교라인은 이미 한국을 신뢰 불가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렇게 말하죠. 한국은 지금 민주당 정부의 실험실이다. 실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죠. 실패한 외교, 고립된 대한민국. 그런데 요즘 좌파 커뮤니티를 보면 상당히 웃깁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관세 협정 이재명 대통령이 멋지게 해낼 거야. 트럼프가 결국 한국도 챙길 거야. 이게 뭘까요? 희망 고문? 아니면 현실 도피? 트럼프가 일본엔 관세 깎아주고 중국엔 1조 달러를 받고 한국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걸 보고도 우린 괜찮다고 믿는다? 왜 미국이 좌파 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다는 걸 모를까요? 정말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좌파가 뽑은 정권이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사실을. 그래서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재명은 국제 감각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감정적인 동정 따위 없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끝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표를 보면 과간이에요. 트럼프 전날 회의 후 귀국, 시진핑 짧게 회담 후 바로 복귀, 일본 총리 트럼프와 에이펙 전에 일본에서 양자 회담만 하고 본회의 불참. 남은 건 누구? 이재명 혼자. 트럼프도 없고 시진핑도 없고 일본도 없는 에이펙. 회의장에 이재명 혼자 남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합니다 라며 대본을 읽겠죠. 하지만 마이크 반대편엔 트럼프도 시진핑도 그리고 새로운 일본 총리도 아무도 없습니다.
카메라만 찍고 기자 몇 명만 남겠죠. 이게 외교입니까? 이건 뱀의 혓바닥을 함부로 놀린 대가죠. 외교에서 왕따는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국가의 교섭력, 신용도, 정보 접근권이 다 끊긴다는 뜻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삼각축의 경제 구조를 다시 짜는 중입니다. 거기엔 당연히 우파 동맹 일본이 들어가죠. 한국은요? 없습니다. 테이블조차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미 정책 덕분에 한국은 협상 자격 상실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재명 지지율 상승세, 이걸 진짜 믿습니까? 나라가 고립되고 환율이 1,500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관세 폭탄 맞을 상황인데 지지율이 오른다고요? 이건 데이터 조작이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론조사 샘플 중에 외국인 이중국적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민심이 아니라 스크립트일 뿐이죠. 문재인 때도 똑같이 이렇게 여론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위 여론조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에이펙 잘 될 거야 하는 좌파들이죠. 스스로 속고 스스로 박수 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일본엔 관세를 깎아줬고 중국엔 1조 달러 돈을 투자받았고 한국엔 침묵. 이건 무시가 아니라 트럼프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누가 내 편인가? 그거 하나로 세계를 줄세웁니다. 이재명은 그 계산식에서 애초에 제외됐습니다. 좌파 정부는 트럼프 외교에서 아예 변수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결국 에이펙 무대에서 혼자 남은 사람이 될 겁니다. 트럼프도 없고 시진핑도 없고 일본도 없는 회의. 빈 의자 사이에 앉아 세계와 함께 하겠다고 외치겠죠. 그 모습이 바로 한국 외교의 현 주소입니다. 협상도 파트너도 신뢰도도 없는 완벽한 고립. 그리고 결정적으로 좌파들은 얼마 전까지 이렇게 떠들었죠. 중국이 히토류로 미국을 협박해서 트럼프가 곤란해졌지? 트럼프는 중국에 끌려다니고 있어. 시진핑이 트럼프 목줄을 채워서 트럼프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있다? 근데 어쩌죠? 지금 결과가 정반대네요. 곤란한 사람에게 1조 달러를 주면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나요? 그게 협박입니까? 항복입니까? 이제 누가 진짜 굴복했는지 세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겼고 중국은 무릎을 꿇었고 이재명은 버려졌습니다. 에이펙은 그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살리고 좌파 정부는 패싱한다. 그게 이번 에이펙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에이펙에서 해야 될 협의를 에이펙 시작도 전에 다 협의해버렸네요. 결국 트럼프는 이재명이 사진을 찍고 구라질, 선동질, 사기치는 것을 애초에 막아버리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이 사진 찍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 깔린 것 같네요. 멸공.